이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좀 충격적인 큰 뉴스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봉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들 들어와라 라고 하면 벌써 저 같아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또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했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조급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 조급하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요.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저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북한 체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었는데, 보통의 유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그리고 가장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 몇 년 동안 북한 어떤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평양으로 들여보내서 이참에 한번 대대적인 그런 통제 분위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 때도 그런 적 없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허출을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렇지. 이거 혹시 난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판트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자주 만난대요. 그다음에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 새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앉아가지고 영상 같은 거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던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지역마다 뭐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300명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 삼부자의 혁명 역사에 대한 어떤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역사. 네, 일단 그게 좀 주로 주된 교재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건 사장투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사장투쟁은 유학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일탈 행위를 저지른 유학생에 한해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단상 앞에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우고 공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유학생들은 공포심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 차원에서 저희 때도 한 7명 정도를 이제 처벌을 해서. 근데 앞에다 세워둔다고요? 앞에다 세워두고 이제 막 이 학생은 뭐 유학생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너무한다. 막 이거를 하고 반성문을 읽게 하고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러이러한 뭐 잘못 때문에 뭐 유학생의 지위를 박탈하고 뭐 어디로 추방한다라고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어떤 일탈을 했길래 그런 처벌을 합니까? 지금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학생 한 명이 일본인 여학생과 이제 정을 나눴대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요즘도 마음, 그렇네. 이제 그런 아니, 게 그게 들어서 잘못한 거예요? 북한 플라토닉이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일본인 학생과 사귀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2층 창문에 매달려서 어머머머머. 약간의 그 시위 비슷한 뭐야.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네. 찐 러브 스토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그 학생이 이제 바로 귀국이 돼서 한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그 무대에 나오는 거죠. 야, 이건 유학하다 보면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기지. 제가 유학생 할 때 저희 같은 동기 이름도 생각나 권이라고 몽고 여자 만났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대사관에서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 갑자기 뭐 이런 가정 문제 그래서 대사관에 갔어. 그 자리에서 그냥 싫었어. 와. 아니 몽고 여자 사귀었다고? 네. 몽골 몽골은 인민공화국 그때 그게 아니라 국가였는데. 북한 20대가 여자를 만나면 20대니까 이게 못 이겨가지고 북한은 외국인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맞네. 불가능하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체제도 이탈하게 되니까 이때 그걸 그걸 막겠다. 결혼 못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행동하는 거를 그 당 간부가 다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듯이 이제 북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대사관마다 이제 유학생들을 담당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명씩 있어요. 유학생 지도, 예. 유학생 지도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인원이 톡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호실에 북한 학생들 2명을 같이 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다 하게 되면 이 대학의 유학생들을 총 책임진 그런 책임자를 임명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임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사관 직원한테 몽땅 다 일보를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이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속에 뿌락지를 또 였거든요. 내 편으로 하나. 예, 내 편으로 스파이를 하나 박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동향을 장악하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죠. 나가기 전에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유학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저희도 따로 김일성 그 인민대학 식당에 모여서 이제 사상 재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근데 주로 받았던 교육 중에 이제 뭐 반탐 교육 같은 걸 받았고요. 반탐 교육. 반탐 전람관 같은 데 가서. 그거 무조건 가지. 예, 그게 북한 용어로 반탐이 뭐냐면 반간첩 뭐 이런 거거든요. 안기부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어떻게 이제 포섭하는지, 어떻게 포섭 당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이런 궁금해요.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앉혀놓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인을 만나면 일단 첫째,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봐라.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와, 눈빛이 아, 이게 행동 요령 중에 예, 그리고 노려보는 거 있어.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고 뭐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유학하시다가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예. 복도에서 만났어요. 예. 남희석 교수님 강의실 찾고 있는데 강의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유학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들어간 첫날에 앉았는데 한국인 학생 5명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쁘신 그런 한국인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눈빛 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친구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와가지고 점심 약속 없으면 저희랑 점심 먹으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yes.
예스. 예스라고 했대. 적어도 하나는 지켰네. 외국어로 예스. 본능이야. 이게 한국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시다 혹은 뭐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막 떨다가 예스 이러고. 근데 노를 해야 되잖아요. 일 없습니다 해야지. 외국어로만 얘기하라고 그렇지 노라고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시킨 대로 다 했네. 경멸스럽게 예스. 명스럽게 예스. 금요일도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때 20대였는데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말 거니까 또 친구하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학생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하겠고 하니까 가는 내내 영어로 그러면 Yes, I can 뭐 이러면서 그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북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어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러부터 아니 할 줄 아는데 라고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죠. 진짜 웃긴다.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Yes, I do. I can도 할까? 너무 몸이 얼어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처음에 오해를 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냥 교육받을 그게 다니까. 그리고 유학 나온 첫날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 충성심이 여기 있을 때니까. 근데 약간 저희는 한국 사람 못 보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야 동양인들 좀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었죠? 전 멀타. 몰타. 와 되게 좋은 데 계셨다. 지중해. 관광지. 그래서 어쨌든 있었는데 저희는 좀 노스 코리안이 창피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스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고 그냥 코리안 레스토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식당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생들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듣는 그 서울말 딱 들어오는데 경직이 뭐예요? 근데 연습은 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무슨 메뉴 쭉 썼는데 메뉴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뭐 한복 입고 그러지도 않아서 그냥 프리하게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종합지짐? 그랬더니 북한이에요? 지짐이 종합 지짐이. 오든저. 야 오랜만에 와, 그 유학생들 얼마나 놀리겠어. 진짜 다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 약간 와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겉은 네. 뭘 주문하셨습니까? 뭐 빨리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만 좀 그랬고 저희도 다 애기들이잖아요. 21살인데 그 친구들도 대학교 1학년생들이고 아, 그렇지. 너무 공감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면 마스크팩도 좀 축 넣고 가고 립스틱도 넣고 막 이러면 와 이거 붙이면 성애교 되겠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점점 생겨서 그래. 6개월 지나면 다 친구가 돼요. 그치. 네, 그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1시쯤 보이부가 자다가 와.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원래처럼 서로 이렇게 그냥 선의가 이렇게만 하고 오면 인간 시스템이니까 조심하자. 그럼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하신다. 이게 정말 공감되는 게 유학생들은 보통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북한 유학생들은 소수고 한국 유학생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럼. 저도 이제 반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부터는 뭐 금여가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친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야, 저 반에 북한 유학생이 한 명 더 있다. 근데 복도를 오가다가 나한테 금여가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니네. 그때 친한 척만. 니네가 나 그렇게 부르면 나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 유학생이 보이면 내가 걸어오더라도 모르는 척해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모르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이제 막 저를 아는 애들은 와 금여기다 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 야 조용히 해라 모르는 척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북한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름 뭐가? 어기요. 몇 살이가? 응? 너 6살인데 쬐끄만이 그렇게 해? 너는 무슨 때야 말? 가루 타가지고 얼마씩 전에 가루 한 10개씩? 어떡해 한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6살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돈 벌러? 가서 뭐 해서 벌어오니? 땅콩. 응? 땅콩? 땅콩 심으러 갔다고?
땅콩 심어주고 돈 벌어오니? 엄만. 아니, 엄마는 어디 갔나? 육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가을에 설치도 할수 갔다 갔어. 아니 김정은 이거 안 보냐고. 나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알지 왜 몰라. 형아 어디 갔다고? 형아 염전에. 형아 염전에 가해? 밥은 누가 해주니? 밥은 작은 누나가? 작은 누나 어디 간지 모르니? 거기 가서 뭐하니? 안 먹고 왔다. 거기 가서 일해주고 밥 먹니? 아, 4살짜리가 있는데 아 굶어 죽었군요. 길을 지나오는데 어떤 애기가 그냥 집 앞에 그 울타리 옆에 그냥 측은하게 이렇게 기대기 가지고 이게 주문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저 집 말이야, 저 집에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 그 집에 말도 말아요. 뭐 부모들 뭐 다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그 뭐 애들은 부모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들은 자기 버리준 거 모르죠. 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쟤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기가 막혀 지금. 저 집에 아이가 원래 4명이었어요. 근데 11살짜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은 돈 벌러 염전에 갔어요. 작은 누나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이제 누나인데 7살짜리인데 동생 챙긴다고 쑥 해서 이제 끼니 챙기고 있고 6살 요 셋째가 있고 요 밑에 이제 4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야, 동생은 이제 굶어서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셋째 아이가 다 알면서 덤덤하게 너무 얘기하잖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